하룻밤의 그림자.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시작된 30년 만의 고백. 30년 전 하룻밤의 실수. 그것이 만들어낸 운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복남매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1막 묻지마 관광의 유혹. 1995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철물 공장. 28살의 박진수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갓 돌이 지난 큰딸 지혜가 있었지만 겉으로만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았죠. 진수와 아내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진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 일에 매달렸고 아내는 좁은 단칸방에서 육아와 시댁 눈치로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에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문을 열면 냉랭한 공기와 무거운 침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식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금요일 공장 동료인 김 사장이 진수에게 작은 전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당일치기 강원도 관광, 참가비는 5만 원. 이른바 묻지마 관광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남녀가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서로 묻지도 말지도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탈출할 필요가 있다고. 5만 원이면 강원도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하루쯤 숨 좀 쉬고 와. 진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또다시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은 맨날 공장만 가면 돼서 좋겠네요. 나는 하루 종일 애 보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전화 받고.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요. 나도 힘들어. 공장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아? 돈 벌어오는 것도 쉬운 줄 알아? 사소한 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서로의 감정은 폭발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충동적으로 그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토요일 새벽 6시 청량리 근처 공터에는 이미 큰 관광버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에는 30명 남짓한 남녀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 누구 하나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곧 술과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소주병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잊으시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 몇 잔이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남녀 간의 매칭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수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집에 있을 아내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명희. 33,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이런 여행에. 아니요. 처음입니다. 솔직히.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명희도 진수처럼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날 자주 때렸어요. 술만 마시면 주먹이 날아왔죠. 이렇게라도 벗어나고 싶었죠. 단 하루만이라도. 나도 비슷해요. 사업도 힘들고 집도.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듯 했고 그 이해는 묘한 동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강원도 설악산 근처의 작은 펜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막 짧았던 위로와 긴 후회. 오후 2시쯤 버스는 한적한 계곡 옆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짝을 이뤄 방으로 들어갔고 진수도 명희와 함께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진수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펜션 앞 계곡에 나가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20살 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근데 현실은 달라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를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사랑이 의무가 된 느낌이에요. 밤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짜릿함이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버스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전날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흥겨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희와 진수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본명도 제대로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묻지마 관광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차갑게 진수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진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안해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몇 달 후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했지만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진수는 가정에 충실하기로 다짐했고 그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1996년 여름 둘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지혜가 조용하고 차분했다면 지연이는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예술적 감각을 보였고 결국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진수와 아내는 지연이의 불안정한 직업을 걱정했지만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빠, 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돈은 적게 벌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산막 30년 후 장례식장에서의 재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큰딸 지혜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진수는 환갑을 넘겨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IMF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신히 버텼고 2015년에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진수와 아내의 관계도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로서의 정이 쌓였다고 할까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진수는 그 기억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진수에게 그 기억을 다시 꺼내도록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29살이 된 지연이가 강원도 동해안 해변에서 촬영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출 사진을 찍으려고 바위 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밀려온 파도에 휩쓸린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 태연이가 지연이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너무 거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지연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수가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지연이가.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의 친구들, 동료 사진작가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지연이가 찍은 사진들이 장례식장 입구에 전시되었습니다. 바다, 산, 들판. 지연이가 사랑했던 풍경들. 진수와 아내는 넋을 잃은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큰딸 지혜도 동생을 잃은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낯선 여인 한 분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연이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수는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이명희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명희도 진수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희는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돌아갔고 진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명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막 상상도 못한 진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연이는 당신 아들입니다. 진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진수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연락처도 주소도 심지어 본명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키웠지만 명희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틀림없었어요. 태연이는 당신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진수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연이와 지연이는 연인 사이였어요.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희는 1년 전 SNS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둘 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으며 함께 촬영을 다니며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태연이는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라고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말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도 기억났습니다. 지연이가 한 달 전쯤 들뜬 목소리로 말했던 것. 아빠,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나중에 소개시켜줄게. 30년 전 진수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친딸과 친아들이 서로 사랑에 빠졌고 그 사실도 모른 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복남매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진수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죄책감이 진수를 짓눌렀습니다. 명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야 할까, 아니면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어느 날 저녁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30년 전의 일 명희와의 만남, 태연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태연이와 지연이가 연인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아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그랬어? 30년 전에? 아내는 울부짖었고 진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는 진수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막 용서와 치유, 그리고 남은 자들의 살. 어느 날 밤 아내가 거실에 나와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아내는 30년 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슬픈 것은 지연이를 잃은 거예요. 명혜 씨도 아들을 잃었고요. 서로 원망하며 산다고 해서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말에 진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진수와 아내 그리고 명희는 지연이와 태연이의 묘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동묘지. 세 사람은 말없이 꽃을 바쳤습니다. 국화와 장미. 지연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명희는 지연이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와 아내도 태연이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태연아,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연이는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연이 사진을 보며 항상 행복해했죠.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연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극적이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이복남매라는 운명이었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간 게 나은 걸까요? 명희의 질문에 아내가 답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알았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나기 전 서로 약속했습니다. 남은 삶을 진실되게 살자고, 그리고 지연이와 태연이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두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명희와 진수는 서로를 용서했고,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진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한 용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생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30년이 지나서야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세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지연이와 태연이의 기일의 묘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찍었던 사진들을 함께 봅니다. 바다, 산, 들판. 그들이 사랑했던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살자고. 두 아이처럼 순수하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